지지도 반등의 탄력을 받은 미래통합당이 이번에는 특위를 구성해서 호남 끌어안기에 나섭니다. 미래통합당 국민통합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정운천 의원을 국회를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운천입니다. 미래통합당 호남 끌어안기 굉장히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국민통합위는 구성이 됐고 위원장까지 맡으셨는데 가장 궁금한 게 호남 지역민들 마음의 벽을 허물 수 있는 묘수가 있을까? 이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국민통합특별위원회를 만든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요. 예. 이번 21대 국회에서 우리 호남의 지역구 의원, 현역 의원을 한 명도 못 냈어요. 네. 특히 또 후보조차 낼 수 없는 그냥 우리 통합당의 불모지대가 됐는데 이거를 극복하지 않고는 뭐 지역 통합을 통한 또 국민 통합까지 그리고 우리 통합당이 전국 정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나갈 수 있는 그 바로메타가 우리 호남을 어떻게 불모지를 개척을 하느냐. 거기에 제가 이제 10년 동안 거기 있었고 또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해서 저한테 그 임무를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당을 전국 정당이라고 하기에는 지난 총선 결과를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부족함, 아쉬움이 남고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이끌어내야 될 텐데 그 통합위원회가 특위가 무엇이 가장 큰 그 변화를 위한 선결 과제라고 보고 계십니까? 제가 10년 동안 이렇게 한나라당, 새누리당 그리고 이 통합당까지 내다보면 좀 뭔가 전당대회 때는 뭐 좀 하는 것 같았지만 진정성 있게 이렇게 달려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한 예로 이번에 그 수해 피해가 나서 첫날 김종인 위원장, 둘째 날 주호영 대표, 셋째 날 저하고 함께 예결위에서 또 가고 넷째 날은 300명이 가서 경상도 말씨 쓰는 사람들이 가서 직접 이렇게 수해 현장에서 봉사를 하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 해가지고 굉장히 감동을 드렸어요. 막 이렇게 이제 진정성 있게 현장에 들어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구체화 시켜야 되겠습니다만은 영남을 중심으로 한 현역 의원들이 제2 지역구 운동으로 호남으로 달려가는 것도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제가 10년 동안 석패율을 주장을 했는데 막 그런 양당이 협의해야만 지역주의 극복이 되는데 석패율이 아니더라도 우리 당에서 직접 정말 그 현장에서 기여를 많이 하고 공헌을 많이 하신 분들을 뭐 비례대표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뭐 당론으로 이렇게 정해서 해결한다든지 뭐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이제 접근에 들어갈 생각입니다. 네, 모쪼록 뭐 통합당의 미래뿐만 아니라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한 하나의 또 미래를 지금 жил머진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정운천 위원장께서 고군분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오후에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뉴스 중에 하나가 청와대와 미래통합당과의 과연 그 대통령과 김정인 위원장이 만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굉장히 전향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뉴스 접하셨을 텐데 어떠셨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청와대나 이제 일단 그 거대 여당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분들이 정말 협치를 해서 우리 당을 인정하고 어떤 일을 풀어나가는데 협치를 통해서 하자고 하면 사전에 그렇게 어떤 초청을 하든 협의를 하든 할 때 사전 현안을 가지고 이렇게 논할 테니까 한번 만나보자 하는 걸 진정성을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뭐 지금 집권 여당이나 뭐 청와대에서 할 때는 꼭 뭐 점심이나 한번 먹자는 그런 정도의 그 말을 가지고 그런 진정성 없는 거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니까 매사가 어려운 거죠. 결국은 사람이나 정당이나 또는 모두가 다 진정성 있게 상대를 인정하고 공감할 때 그때 협치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그거를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어쨌든 청와대는 굉장히 통합당의 입장에 대해서 이례적인 발빠른 또 입장을 내놨고 공을 다시 통합당에 넘긴 그런 셈인데 지금 여러 가지 논의할 것들이 많다라는 거에는 뭐 청와대나 여당, 야당 다 의견이 거의 비슷하게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사 가능성, 이제 공을 넘겨받은 통합당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무엇을 지금 상황에서는 지도부가 생각을 할까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현장의 수해 피해를 가서 보면 너무 절박했고요. 예. 섬진강 지역의 그 피해는 수십 년 동안에 이런 피해가 없었어요. 그 피해 구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고, 지금 당면 과제인 부동산 정책 문제, 이런 거는 모든 국민들이 다 연결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졸속으로 3법을 결론 내놓고 이렇게 추진하고 나가는 것은 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러한 문제를 좀 더 국민들을 위해서 열어보는 현안으로 협의를 했으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예정에 없는 질문인데요. 수해 피해 복구 활동 지금 말씀을 하셔갖고 이게 이제 통합당의 이번 활동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에게 또 울림을 줬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정운천 의원께서 수해 복구 활동을 하시면서 현장에서 느꼈던 어떤 소회나 그리고 에피소드 좀 소개해 주실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 마지막에 한 300명의 우리 현역 의원 29명하고 300명의 우리 당원들이 갔는데, 거기 가서 경상도 말이 막 나오니까 여기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가 그러면서 그 농민들이 의아해하고 아주 좋아하는 그런 걸 봤고요. 특히 이제 15년 동안 우리 이렇게 피해 대책으로 지원하는 그거가 침수 피해가 되면 옷가지니 냉장고니 뭐니 다 없어지는 건데, 다 파괴되는 건데, 거기에 100만 원이 15년 동안 지원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이런 피해 지침이 말이 안 되죠. 최소한 5배, 6배를 주어서 현실적으로 피해 주민들한테 공감대가 돼야만 재난지역 선포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공감대 있는 그 피해 주민들의 그 어떤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피해 지침을 마련해야 되고요. 특히 우리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뭐 소 피해랄지 이런 걸 재해보험이 12%밖에 안 되니까 그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또 예를 들면 농경지 피해, 또 그리고 그 외에 원예시설 이런 등등이 굉장히 중요한 그 주민들한테 실생활에 정말 중요한 건데, 그런 문제가 근본 대책이 제도적으로 지금 미비해 있어서 그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거기에 재난지역 선포를 통해서 피해 주민들이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생각입니다. 네, 지금 화면상으로도 얼굴이 좀 까무잡잡하게 이렇게 타신 게 수해복구 활동 열심히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시국회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8월 임시국회 열었고 그 사이에 민주당의 의석은 176석, 통합당 103석, 의석수는 그대로인데 여당은 여론조사상으로는 좀 하락세가 눈에 띄고, 그리고 제1야당은 상승세가 눈에 띄는 상황에서 다시 국회에 앉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이번엔 좀 무기력하지 않고 좀 힘 좀 낼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굉장히 열패감에 빠져 있다가 이번에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전부 활기가 좀 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동산 3법 때문에 5분 발언, 윤희숙 발언이 굉장히 국민들한테 울림을 주셨는데,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법으로 만드는 거, 책임을 지는 거는 여당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야당은 뭐냐? 그런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하고 전문적 식견으로 국민들한테 어필하고, 그렇게 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한다고 하면 여당도 저렇게 마음대로 졸속으로 막 통과시키고 저렇게 나가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이제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이번에 수해 현장에 노력한 것처럼 현장 속으로 달려가면서 국회 내에서는 그러한 대안 제시를 하고 거기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노력으로 이번에 국회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그 다양한 평가와 분석들이 뒤따르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통합당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라는 부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저희가 전제를 했을 때 과연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평가들이 나올 것 같거든요. 정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우리 민주당의 과욕, 또 민주당의 독주, 민주당의 국회 독재, 이런 걸 국민들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우리 국민들이 너무 현명하셔서요, 너무로 기울어지면 안 된다는 거를 민주당이 알았으면 이렇게 안 할 텐데 너무 독주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화가 난 거고, 특히 부동산 3법 같은 경우는 사실 국민 전체에게 피해와 혜택을 주는 그런 영향력 있는
법인데 이거를 예. 아무런 현안 토의 없이 그냥 통과시킨다고 하면 예. 과연 민주당을 국민들이 인정하겠습니까? 예. 그 덕이 가장 큰 것 같고요. 또 우리 통합당으로는 상임위원장까지 내던지고 사실 우리는 뭐가 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정말로 현장에 필요한 일들 또 국회에서 그 문제를 과감하게 전문적으로 지적하는 일들 이런 걸 통해서 국민들이 저희에게 힘을 내라. 네. 그래야 균형이 잡힌다 하는 그러한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역으로 생각하면 통합당이 잘했다기보다는 민주당이 좀 못했다 이렇게 요약이 되지 않나 싶은데 그렇다면 이 분위기에 통합당이 좀 안주해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통합당이 잘해서 올라가야지 그 지지율이 좀 더 견고하게 이어질 텐데 이 지금 상황은 민주당이 잘하면 다시 통합당은 제자리로 갈 수도 있다라는 그렇게도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좀 견해가 궁금합니다. 예, 부분적으로 충분히 인정하고요. 뭐 민주당이 잘못해서 우리가 지지율이 올라갔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예를 들면 홍수 피해가 났을 때 과거에 없던 통합당이 정말 현장으로 뛰어들어서 국민들에게 울림을 주셨듯이 그런 게 이제 지지율을 올리는데 우리의 진정성을 드린 거죠. 또 정치의 요체가 국태민안인데 국가가 태평하고 국민들이 편안해야 되는데 지금 다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불안해하고 있는 거를 해결 방법이 뭔가를 찾아서 현장 속으로 달려가야 되고 또 제가 지금 국민통합 특위위원장이 된 것도 그런 현장 속에 가서 가장 지금 문제점인 지역주의 극복을 통한 동서통합, 국민통합을 해나가는 일들도 국민들이 박수를 쳐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오늘 어느 일간신문에서 김종인 위원장의 타이밍의 리더십이다라는 제목을 뽑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김종인 위원장 먼저 선수를 치고 수해 복구할 때도 굉장히 발빠르게 또 호남을 갔었고 이 김종인 비대위가 워낙 탄생하는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기 때문에 성과가 이 정도까지 있을 것이다, 이 정도의 호평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은 의견이 굉장히 엇갈렸었는데 현재까지의 당내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지금 이번에 지지율 올라가는 것도 그렇지만 사실 여야를 불문하고 또 이념을 불문하고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그거를 한 이니셔티브를 먼저 쥐고 나가는 우리 위원장님의 그걸 보면요. 저는 이제 4강 때 히딩크 감독을 불러들여가지고 우리 축구 4강처럼 그냥 비례 5선을 하신 지금까지 우리 현대사를 관통하고 계신 분으로서 지금 위기 속에 우리 통합당을 구해내고 또 발전시켜 나가는데 가장 지금 적절한 그러한 행동과 적절한 이니셔티브를 쥐고 이렇게 가시는 걸로 봐서 많이 이제 그런 반대쪽보다는 이제 또 전부 의견이 통합적으로 힘이 모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지금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다시 재확산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그리고 지난 광복절 집회에 대해서도 우려가 있습니다. 통합당이 물론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을 했고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당이 좀 더 빨리 선을 그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좀 아쉬운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 갖고 계십니까? 사실은 코로나19 이전에 정부에서는 코로나19 휴일까지 주면서 뭔가 경제 활성화를 하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 통합당 입장에서 그렇게 8월 15일 날 큰 비가 오는 날 그렇게 분노로 일관된 그런 분들이 나오셔서 그렇게 한 거가 과연 이게 잘한 일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은 또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잘했다고 볼 수 없죠. 그러나 우리 여당이나 정부에서는 그걸 비판할 게 아니라 왜 그렇게 수만 명이 거기에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됐는가를 보고 그분들의 분노, 그분들의 불안을 어떻게 풀어줄 것인가 하는 거를 더 전제적으로 나가야죠. 네. 그 외피적인 것만 가지고 정쟁적으로 풀어나가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통합당 국민통합특별위원회 정운천 위원장 만나봤습니다.